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랬죠. All Pair Shortest Path 알고리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간, 서울에서 서산 간, 서산에서 부산 간, 서산에서 대구 간, 서산에서 광주 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도시와 도시 간에 이 도로망에서의 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 고속도로에서 그런 거를 도로망의 뭐 교통 상황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실제 플로이드 알고리즘 모든 정점과 정점 사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먼저일 수도 있겠어요. 다이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다이스라의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다이익스트라, 뭐 디익스트라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영어권 사람들은 다익스트라라고 읽고 이분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으로 뭐 스카우트 때 왔다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돼서 뭐 다익스트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한테 직접 자기 이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이드 알고리즘 모든 정점과 정점 사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일작 시작하는 정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점 시작점이 있다. 정점에서부터 시작 정점에서부터 이 다른 정점까지 다른 정점들까지의 어떤 최단 거리 산출.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시작점이 정해져 있다. 시작점 한 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의 알고리즘을 이 나이스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2번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3번 정점이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 가는데 비용이 30이 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다음에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5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그다음에 4번 정점이 있고 1에서 4로 가는데 직접 갈 적에는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그다음에 2에서 가는 길은 없고 4에서 2로 가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0이 든다라고 하고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0이 들어간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5번 정점이 있어서 5번 정점은 1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들고 그다음에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이게 10이 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이거를 시작점으로 한번 보자 이제.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시스템이다라면 현재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죠. 또 자기 위치가 지금 이 한서대학교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 공학관에 와 있다 그랬으면 공학관에서부터 홍성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최단 거리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한서대학교에서 서울까지 간다면 어느 도로망을 거쳐서 가는 것이 최단 거리가 될 것인지를 산출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한서대학교에서 어디, 그 다음에 홍성에서 또 어디, 뭐 그런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주는 최단 거리의 비용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익스라는 시작점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작점이 정해졌으니까 1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2번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간다면 얼마 비용이 제일 처음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직통으로 가게 된다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겠죠. 1에서 4로
바로 가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 테고 1에서 5라고 하는데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적은 거는 최초에 저에게 산출된 비용이다. 자, 그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요게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다면은 5번 정점을 거쳐서 간다라면 2번을 가는데 직접 가게 되면 50인데 50이라는 비용이 되는데 5번 정점을 거쳐서 가게 되면 혹시 더 짧은 거리 또는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라고 고려해 가면서 산출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1에서 5를 거쳐서 5에서 2로 가면 좋겠는데 길이 5에서 2로 가는 비용이 없죠. 따라서 그냥 50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정점 5를 갖다가 중간점으로 저희 그 중간 이 그 지점으로 저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5를 거쳐서 가는 걸 다 따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데는 30이 들어갔는데 이 30이 들어갔는데 이 바로 가는 것 말고 5번을 거쳐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산출해 보자. 근데 5에서 3으로 가는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없죠. 따라서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0이 든대요. 그런데 이 5를 거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산출해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100인데 5를 거쳐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보다는 20이라고 하는 걸로 줄어든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자, 그래서 일단 5를 거쳐서 가는 거를 해서 비용이 다 산출이 됐죠. 어떻게 산출됐냐면 10, 그 다음에 20, 30, 50으로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계산하냐면 그 다음에 제그 또다시 5를 쓸 수 없으니까 이번에 또 최소 비용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아, 이게 또 최소 비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20. 그러면 정점 4를 거쳐서 가는 걸로 또 따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1에서 2로 가는데 50이 드는데 혹시 4를 거쳐서 가게 되면 50이 아니라 더 적게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자. 보니까 50인데 4까지 가는데 이미 5를 거쳐서 가게 되면 20이라는 비용이 나왔죠.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아니라 4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라는 걸로 산출이 되죠. 이미 20이니까 20 더하기 20에서 40. 그렇다면 2로 직접 가지 말고 1에서 2로 직접 가지 말고 1에서 5를 거쳐서 4를 거쳐서 2를 가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현재 30이 나왔어요. 근데 30이 나왔는데 여기서 4를 거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4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없죠. 따라서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따라서 30이라고 하는 거하고 20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값이 나올 거라면 따라서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제일 크다라고 제일 제일 적다라는 걸로 산출이 돼서 이렇게 이 그 최소 비용이 지금 현재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5번하고 4번이 이미 다 사용됐으니까 이제 다른 비용을 가지고 한번 산출해 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한번 산출해 보자. 3번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적은 두 개 중에 2번하고 3번 중에 제일 적은 거 3번이죠. 그렇다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현재 얼마가 되냐면 40이 나온다 그랬는데 혹시 3을 거쳐서 가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까 30 더하기 5가 되죠. 따라서 40 말고 35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에서 3을 거쳐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이런 식을 결정하는 거. 자, 이런 식의 이 비용이 산출되는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저희 그 전체 동작한 걸 보게 되면 1번에서 어디로 가냐면 2번으로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이그 좀 다르게 나오네. 1에서 2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1에서 이거 지울게요. 좀 잘못 썼습니다. 1에서 2로 가지 말고 다시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1에서 2로 갈 적에는 1에서 일단 3을 거쳐서 3에서 2를 가라 이렇게 결정된 거죠. 시작점의 위치는 1번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4를 갈 적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 여기서 이 4를 가는 게는 이렇게 가라고 돼 있었죠. 따라서 4를 갈 적에는 1에서 5를 거쳐서 5에서 4를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갈 적에는 직통으로 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이렇게 난 거죠. 3을 거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를 갈 때 결정은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최단 거리 1에서 갈 적에 하는 이 그 정점들의 그 가는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비용이 어떻게 나냐면 5번을 갈 때는 비용이 10이 나오고 4를 갈 땐 비용이 20이 나왔고 1에서 3까지 가는데 비용이 30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3을 거쳐서 감으로써 3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거리 그 통보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이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어떻게 이제 그 최단 경로를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얻고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얻고 30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는데 이거를 정점 시작점에서부터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 이렇게 쓸게요. 5라고 하는 거에 1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5에서 4로 가는 경우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L이라고 하는 경로 비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랭스가 가는 걸로 봤을 때 5에서 그 다음에 4로 가는데 비용이 10 이런 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저희 그 표기법을 가지고 한번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이렇게 생긴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었고 여기가 4번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다. 자, 이쪽에 비용이 100이었고 요게 10이었고 요게 10이었다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점의 위치를 이걸로 가지고 한다라 했죠. 1번으로 시작점. 그때 1에서 5로 갈 때 직접 가는 그 비용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쓸게요.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때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라고 하는 걸로 현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L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D에 4라고 하는 건데 현재 비용이 10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D에 4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뭐냐면 현재 있는 D의 4값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D에 5를 거쳐서 그 다음에 5에서 4로 가는 경우 5에서 4로 가는 경우를 두 개를 더하는 비용에 대한 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D의 4값이 얼마였냐면 다른 색깔을 써서 D의 4값이 100이었고 현재 D의 5값이 얼마였냐면 여기 10이었죠. 그 다음에 5에서 4로 가는 이 비용이 1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미니멈의 이 100이라고 하는 값하고 20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작은 걸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뒤에 4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0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를 제가 4번, 5번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 4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여기서 W라고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5번 이쪽을 V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죠. 이걸 V.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 W라고 하는 값이 되죠. 이게 W가 된다. 그리고 이쪽 5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B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리고 이게 W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 숫자 값이 아니라 변수 값으로 쓴다면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미니멈 이 D에
W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뒤에 W 값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뒤에 B라고 하는 거에다가 L, B부터 W까지의 비용을 더해서 그 중에 하나 작은 걸 산출한다 하죠. 이거 D자예요. 자, 요게 바로 이 미니멈 이제 그 최단 거리 거리 산출식이죠. 자, 요거만 적용하게 되면 되겠다. 그죠? 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작은 값을 하나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자, 알고리즘이에요. 이 각각의 이 선들 도시와 도시 간의 비용이 주어져 있죠. 그걸 갖다가 L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D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점과 정점 사이, 정점과 정점 사이의 어떤 비용,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야. 거리 비용 또는 가중치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최단 거리의 비용이죠. 최단 거리 비용. 이건 아웃풋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쪽 L이라고 하는 건 인풋이 해당되는 거죠. 인풋.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점의 개수를 가정하기를 정점들의 집합을 가정하기를 1, 2 해가지고 n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1, 2 해가지고 n까지의 정점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죠. 여기다 이제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쓸 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시작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아, 여기 하나 더 써야 된다면 시작 위치 이러냐? 자, 이게 시작 위치죠. 자, 이거 지울게요. 시작 위치는 1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정점을 1로 1로 가정하죠. 그렇다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해서 1에서 n까지 가는 경우에 대한 정점일 때 그 최단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거죠. 물론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산출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실습 자료에 경로까지 출력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시작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산출해서 1에서 2로 가는데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1에서 3으로 갈 때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정점이 n개 있으니까 1에서 n까지 갈 때 목적지가 n일 때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목적지들의 위치를 C라고 하는 걸로 일단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때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최단 거리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직통으로 갔을 때 직선 거리일 때 다른 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갔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거에서 n까지니까 2부터 n까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쓰자 이거죠. i라고 하는 데다가 경로 1이라고 하는 경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라고 하는 경로, 다시 말해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1에서 4로, 1에서 n까지 가는 경우에 경로 비용들을 뒤에 i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겠다 이거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거리에 대한 디스턴스라고 하는 또는 가중치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자, 다음에 뭐 하냐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이 거는, 그러니까 가장 그 가중치가 적은 그런 정점 하나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 정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정점을 경유해서 갔을 때와 직접 갔을 때 지금까지 산출된 중간 결과하고의 비교해 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정점의 개수가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일 최단 경로 하나 찾았으니까 정점의 개수는 n-2에게 해당되는 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n개 중에 한 개는 뭐냐 하면 시작점, 또 한 개는 가장 비용이 작은 정점의 그 거리를 하나 선택한 거죠. 그래서 n-2가 된다. 자, 거기서 뭘 하냐면 이 b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d의 값이라고 하는 대문자 d 값이 구해졌으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원소 하나, 다시 말해서 정점 하나를 고른다 하죠. 그걸 갖다가 그냥 영어로 이렇게 쓸게요. element. 어떤 거냐면 C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에 있는 건데 뭐냐면 그 중에 이 비용이 가장 작은 거를 하나 골라서 정점 B로 고르고 그거를 거쳐서 경유하기 위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C라고 하는 데다가 전체 C에서 이번에는 하나를 골랐으니까 B를 빼버린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최단거리 산출하는 그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공식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C에는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미니멈 값을 한번 산출해 보는 거죠. 직접 가는 것이 지금까지 산출된 중간 결과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 다른 경로를 거쳐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미니멈 값을 계산하는데 지금까지 산출된 이 비용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정점을 하나 거쳐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걸 본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B라고 하는 최소 비용을 찾았죠. 여기서 이 찾은 이 B에다가 그 다음에 LB W라고 하는 그 공식을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 미니멈 값을 찾는다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 끝났죠. 그러고 나면 뭐 하냐면 D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자, 다시 저희 그 아까 얘에 가지고 되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다. 저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죠.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1번, 1번 정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정점까지 비용이 얼마였었냐면 5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번 정점이 있어서 1에서 3을 가지고 어디든지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게 되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다. 4까지 가는데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다. 그 다음에 5번 정점이 있는데 바로 가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죠. 자, 이거죠. 그 다음에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10이 들어가고 그리고 4에서 2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때 비용이 20이 들었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고 그리고 3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가 들어간다라고 가져갔죠. 그때 시작점의 위치를 요걸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비용을 산출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50 이거는 어디서 가는 거냐면 1에서 그 다음에 2까지 가는데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L 3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 5까지 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여긴 다 1이라고 하는 시작점의 위치에 이게 시작점.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값을 가지고 D를 하는 거니까 1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D에 5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이거죠. D에 5에다가 10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1에서 4로 가는 비용이죠. 그거를 D에 4라고 쓰고 얼마라고 쓰면 100이라고 쓰겠다.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들죠. 따라서 D의 3은 30. 그 다음에 여기 D에서 2는 바로 가는 비용이 50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쓰이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이 내용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서 for loop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B 하나 고른다 그랬어요. 요 색깔로 쓸게요. B 하나 고른데 뭐냐면 미니멈 하는 값. 그럼 여기서 10, 100, 30, 50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미니멈 값 이게 골라지는 거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면 55번이다라고 하는데 선택되는 거다. 이렇게. 미니멈이죠. 여기 가장 작은 값. 따라서 이 B 값은 5번이 됐다는 걸로 결정된 거다. 그러면 C라고 하는 데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서 우리가 제 C를 할 적에는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있었죠.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1에서 4로, 1에서 5. 그래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소 값이 얼마냐면 요게 1이었기 때문에 C 값은 이제 뭘로 바뀌었냐 하면 2, 3, 4까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인데 5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5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을 찾는 거다. 5번 경유하는 거. 5번 경유시 비용 산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는 이런 알고리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자, 이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를 산출해야 되겠죠. 시간 복잡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for loop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for loop이 있는데 이건 한 번 돌아가는 거고 이것도 한 번 돌아가죠. 이거 몇 번 돌아가냐면 n-1번 돌아가는 거죠. 2번부터 n까지. 그다음에 이것도 얼마냐면 이건 n-2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n-1번이나 n-2번이나 상수값 하나 빠지니까 그냥 n번 돌아간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루프가 하나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 안에 또 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점의 개수를 n개로 봤을 적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이게 계속 빠지긴 하지만 n 제곱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n은 정점의 개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저희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터 시스템은 내가 위치를 바꿔서 차가 움직이든지 뭐 저희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걷는다든지 할 때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다이스 알고리즘이 그 안에서 계속 이 새로운 경로를 산출하고 있는 거죠. 비용 산출하는 거죠. 그리고 최단거리를 찾는다면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하나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죠. GPS 또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은 다이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큰 건 아니고, 자, 일단 다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또 뭘 할 거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욕심장애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이걸.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그리디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한 번 선택하고 나면 제일 좋은 거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시작할 때부터 가장 좋은 거, 가장 이 먹음직스러운 거 하나 덥석 잡는 거죠. 가장 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 선택 방식을 갖다가 이 욕심쟁이다 하죠. 욕심쟁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딱 잡았는데 아 이거 아니네 그러고 다시 그 패를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걸 갖다 그리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 이 목적 함수라서 내가 뭔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적 함수다 그러죠. 영어로 오브젝티브 펑션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목적 함수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최대값을 찾는다든지 하는 최적의 결과를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목적 함수를 이 그 최적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이 선택 함수 또는 기능을 갖다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때 이 선택한 거는 다시 바꿀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냅색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냅색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이 도둑놈이라고 써도 되겠죠. 도둑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둑놈 제그 이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 또는 제그 가방 문제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도둑이 가방에다 짊어지고 이런 집을 하나 들어갔어요. 자, 이 안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담아와야 되는데 이 가방이 딱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집을 통째로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좋은 것만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 고가품이라고 하는 것만 넣었다 이제. 자기 스스로 고가품. 이 안에 있는 고가품을 갖다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대로.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난 다이아몬드인지 갖고 와서 보니까 깜깜해서 몰랐는데 보니까 유리알이더라.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지고 바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 가방에다 넣는데 좋은 물건을 갖다 담아가지고 훔쳐갖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걸 갖다 그리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냅색 프로그램은 제가 그냥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최적화 한다 그러면 항상 최적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도둑이 문을 이제 거기다 가방에 넣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물건을 훔쳐 갖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해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이제 그 일만 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준최적화다라죠. 그래서 완벽한 최적화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때때로는 최적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최적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 뭐 하냐면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번역해서는 최소 신장 트리다라고 불러요. 어떤 뭐 최소 신장 트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나 최소 신장 트리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예, 그냥 이게 최소 신장출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와 관련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최소 신장출이는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알고리즘의 이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 중에 뭐를 할 거냐, 알고리즘 중에서 최소 신장 추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최소 신장 추리 산출하는 거죠. 최소 신장 추리니까 추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추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됐다. 미니멈 이걸 갖다 스팬이다. 스팬은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만드는 건데 신장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신체에 해당되는 크기 그걸 갖다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이 크다 작다 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우리가 MST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MST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니멈 스패닝 추리 프로그램이니까 최소 값을 갖는 거다. 자,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그래프고 각각의 정점들 간에 이제 그 쭉 연결돼 있어요. 정점들이 어떤 경로들 간에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통신망에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낼 때 최단 거리로 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것처럼 아까 제 그 이 닥스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거하고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건데 거기는 이제 이 그 도로망에 대한 걸로 가중치 산출하는 거하고 유사한 경우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는 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 대한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어진 어떤 이제 이 자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보게 되면 이 가중치가 져 있는 그다음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커넥티드 그리고 방향이 없는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주어졌을 때 뭐냐면 최소 비용의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스 알고리즘 시작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시작점은 주어져 있지 않다. 이때 이 최소 비용이 되는 가중치 합이 되는 추리를 갖다가 산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G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프 G는 정점과 그 다음 방향이 없으니까 edge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edge와 edge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이걸 가중치라고 볼게요. 이때 뭐 할 거냐 하면 가중치들에 대한 걸 산출하는데 여기 가중치들에는 각각의 그 edge들이죠. 연결선에는 어떤 값이 주어져 있는데 양수값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양수값이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를 할 거냐 하면 이게 주어졌을 때 진 그래프에 대해서 뭘 찾냐 하면 서로 연결돼 있는 서브 그래프를 찾는다. 연결된 정점들이 연결된 서브 그래프. 이 서브 그래프 S라고 하는 걸 찾는데 정점의 개수들은 다 똑같을 테고 그 다음에 edge에 대한 거는 일부분은 잘라버리는 거죠. 추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그래프를 찾는 거다. 서브 그래프 이거를 산출하는 거다. 그리고 이때 이 비용 이렇게 한번 보죠.
만약에 T라고 하는 정점들과 정점들로부터 되는 연결선들에 있는 엣지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이것들의 합을 구했더니 이게 뭐가 되는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하고 여기 제가 그 서브 그래프라고 얘기 썼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추리가 된다. 추리 형태. 사이클이 없는 이런 경우. 자, 말이 필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길게 얘기해봤자 혼동스러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스 알고리즘은 분명히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죠. 아까 1번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에서 각 정점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를 찾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정점과 정점의 시작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또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좋을 것인지 찾는 거다. 자, 이런 예를 볼게요. 1번 정점 있고 2번 정점 있는데 이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데 방향은 없어요. 5. 그 다음에 3번 정점이 있는데 1에서 3으로 가는데 이 그 방향이 없는 그냥 이런 연결선일 때 비용이 3이 되고 2와 3 사이에 비용이 7이 들어간다. 자, 4번 정점이 있어서 4번과 3번 사이의 비용이 이 4. 그다음에 1에서 4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이때 비용이 6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자, 5번 정점이 있고 5번 정점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1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이 4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4하고 5 사이의 비용이 5가 들어가고 그리고 5하고 3 사이에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용이 3 그리고 4라고 꼭 더하기처럼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번 정점이 있어요. 6번 정점이 2하고 6 사이에 연결돼서 비용이 6이 들어가고 3하고 6 사이에 비용이 4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있다. 6하고 7 사이에 비용이 2. 그 다음에 3하고 7 사이에 비용이 5. 5하고 7 사이의 비용이 또 5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이때 가장 그 짧은 형태로서 추리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제일 짧아. 6하고 7 사이에 비용이 제일 작으니까 일단 연결해.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작은 비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3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3을 하고 1 사이, 3하고 5 사이에 있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했어. 또 아직까지 정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3하고 5 사이에도 연결이 가능하네. 이렇게. 아직까지 사이클도 없고 또 가능해. 근데 3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다 썼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값이 있으니까 4라고 하는 값이 있다. 4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 4를 쓰려고 보니까 1에서 5를 긋게 되면 사이클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건 안 되겠네. 그렇죠. 근데 다른 4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 가능하네. 3하고 4 사이에. 그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래서 1과 3, 4, 5 다 연결선이 만들어졌고 2가 아직까지 이거 연결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3하고 6 사이에도 저희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아직 안 됐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모든 그 정점들과 정점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어딜 거쳐서 가더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2번 연결하려고 보니까 가장 짧은 길은 요거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이거,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사이클이 없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이런 모습을 뭐라 하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 T는 트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각각의 정점들과 정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들의 합을 구하면
연결선의 가중치 합이 최소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찾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저희 이 뭐 낙하산을 가지고 부대를 갖다가 투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군대를. 그랬을 때 그 점령을 하는데 이 가장 이제 어느 지점을 점령하는 것이 이 효율적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한다면 군대를 보낼 때이 어떤 지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볼 때 찾는 이런 알고리즘 수직에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걸 찾는 거. 그러니까 나이스라는 시작점을 정해줬는데 여기 시작점을 정해놓을 필요 없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그 가중치 값을 가지고 찾아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라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산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로를 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아니야. 그럼 다시 바꿔. 이거는 저희가 그리드 알고리즘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 뒤쪽에 가게 되면 백트래킹이니 뭐 해서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수가 있는데 한 수 돌리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바꾸지 못하는 알고리즘이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알고리즘이다. 자, 이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리즘이라고 내가 제일 좋아라고 하는 거 있긴 하는데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의 이 이 대표적인 경우가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크루스칼의 MST 미니멈 스피닝 치료 알고리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프라임이라고 읽지 않고 이거는 프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림의 미니멈 스패닝 치료 알고리즘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생겼고 요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 자체 이 알고리즘 언어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종이에다 그냥 적게 되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실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하려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요게 사용되는데 먼저 뭐가 사용되냐 하면 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요. 그래서 먼저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이 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각각의 이제 집합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 유니언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집합 뭐 어떤 연산해 주는데 합집합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힙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단 다음 시간이죠. 다음 이 시간 수업 계획은 첫 번째 이제 힙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니멈 스페인 추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힙 구조에 대한 거를 동작하는 거 설명을 해야지만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이해하신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실습 자료 실습 7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7에서는 다스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데 가중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까지 산출해요. 그러니까 그 산출이 된 경로를 쭉 보게 되면 어디로 가려는구나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어디 들어있냐면 내비게이터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게 우리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응용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50분밖에 안 했네요.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실습 50분 내 60분, 75분 수업하고 또 한 75분 실습하는데
일단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끌게 되면 학교 인터넷은 차단돼 버리고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이제 그 태블릿 PC에 배터리가 다 한 50분 되면 방전돼 버려요. 한 60분, 70분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